제5장 전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제5장 전력 파워죠. 파워. 이 전력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전기회로에서 이와 같은 저항기가 있으면 이와 같은 저항기에 우리가 전압을 가하면 이와 같이 전류가 이 저항기를 통과해 가면 여기에서 이 흘러가는 이 전자가 서로 충돌을 해서 여기에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자가 이와 같이 운동하는 경우에 여기에서 충돌해서 열로 이와 같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우리가 집에 있는 이와 같은 전구 있죠? 라이트 벌브. 이와 같은 전구에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필라멘트 선이 있죠? 필라멘트 선이 이와 같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기를 가하면 전류가 흘러가면 어떻게 돼요? 이 필라멘트에서 이 빛이 방출되죠. 또 이 필라멘트 자체가 뭘 갖고 있습니까? 이 필라멘트 자체가 이와 같은 저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부의 에너지는 이 열로 이와 같이 방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이 전력이란 뭐냐? 전력. 이 전력이라는 것은 시간 t 동안에 사용한 이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전기 같으면 어떻게 돼요? 단위 시간 동안 사용한 에너지. 그래서 이 전력을 우리가 와트, W로 이와 같이 표시하는데 1 전력은 단위 시간 전력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P라고 사용합니다. 파워 P죠. 전력은 시간당 사용한 에너지가 1 W죠. 에너지 똑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시간당 사용한 에너지 1 이게 이 전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뭐죠? 시간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세컨드죠. 초. 1초당 사용한 에너지 줄이죠. 어떤 주어진 시간 동안 사용한 이 전기 에너지 이것을 우리가 줄 per second를 우리가 와트라고 합니다. 와트에서 W.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전력을 정리하게 되겠습니다. 에너지가 뭐죠? 에너지는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죠.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전력의 단위는 와트다. 어떠한 시간 동안 사용한 이와 같은 에너지,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일, 전기에서는 이 일을 우리가 electrical 에너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전기에서는 이걸 우리가 전력 양이라고 이와 같이 번역을 합니다. 전기 에너지 W는 어떻게 돼요? 일정한 시간 동안의 전력이죠. 일정한 시간 동안의 전력. 전력량은 W는 어떻게 됩니까? W는 전력 곱하기 시간이다 이게. 어떤 일정한 시간 동안 사용된 이 전력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력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력량의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이 전력의 단위가 뭐죠? 와트죠. 와트. 그 다음에 시간의 기본적인 단위가 뭐죠? 시간의 기본적인 단위가 세컨드죠. 세컨드. 그래서
전력량, 에너지의 단위는 이와 같이 와트 세컨드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이 전력량의 단위는 와트 시가 있습니다. 자, 이 초가 아니고 초가 너무나 이 짧은 작은 시간이죠. 그래서 이 와트 시. 자, 요 H가 뭐냐면 hour 시간이죠. 시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와트죠. 와트 시. 뭐 이와 같이 우리가 읽어주게 되겠습니다. 1초에 사용한 이와 같은 전력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1시간당 사용한 이 와트. 또 이 전력의 양이 크면 어떻게 돼요? 킬로와트 시. KWH. 킬로는 뭐죠? 킬로 10의 3승이죠. 그래서 이 전력 양의 단위로는 이와 같이 와트 세컨드보다는 와트 시. 그 다음에 킬로와트 시를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킬로와트 시는 뭘 의미합니까? 1킬로와트 시. 1킬로와트 시는 뭐죠? 1시간 동안 사용한 전력이 얼마죠? 1킬로와트, 1000와트. 1킬로와트는 1000와트죠. 1000와트를 우리가 1시간 동안 사용한 이와 같은 에너지가 1킬로와트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된다는 거 여러분이 좀 단위를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기기기를 사용할 때 소비되는 전력 양이 이와 같이 와트시, 킬로와트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저항에서의 전력이 어떻게 됩니까? 자, 이와 같이 저항기로 구성되는 이와 같은 전기회로에서 저항 R로 구성되는 이와 같은 전기회로에서 전력은 어떻게 돼요? 자,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여기 전압을 우리가 공급을 하면 여기 전류가 발생하죠. 이 발생한 전류가 이 저항기에 흘러가면 이 전자의 충돌에 의해서 열 에너지가 방출된다고 했죠. 열 에너지가 이와 같이 방출되게 되겠습니다. 히트, 열 에너지가 이와 같이 방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발생하는 이 전력은 뭐냐면 공급하는 전압 곱하기 전류가 되겠습니다. 전압 곱하기 전류. 발생하는, 자, 여기서 소비되는, 저항기에서 열로 소비되는 이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입니다. 자, 그러면 전압은 어떻게 되죠?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V 이꼴 전류 곱하기 저항기죠. 자, 이 식을 여기에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I의 제곱 R은 되죠? I의 제곱 R. 자, 저항기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전류의 제곱 곱하기 R.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이 식에서, 자, 전류 I는 뭐가 돼요? V 이꼴 IR에서 전류 I는 저항분의 전압이죠. 자, 이것을 여기에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입하면, 자, 어떻게 돼요? 앞에 V 곱하기 R분의 V죠. R분의 V는, 자, R분의 V의 제곱이죠. 소비되는 전력은 이와 같이 R분의 V의 제곱, I 제곱 R, VI, 전압 곱하기 전류. 이와 같이 우리가 표시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RL 회로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지금은 우리가 순수한 저항만의 전기 회로에서 전력을 구했는데, 자, 만일 여기서, 자, 저항기 R, 그 다음 여기 인덕터가 있습니다. 인덕턴스를 갖고 있는, 자, 이와 같은 전기 회로에서 우리가 전압을 공급하면 전압 V, 저항 R. 자,
인덕턴스 자 L. 자 이와 같은 RL 전기회로에서 자 소비되는 전력은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이 인덕터로 구성되어 있는 자 인덕터와 이와 같이 구성되어 있는 전기회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자 소비되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저항기 같으면 어떻게 돼요? 저항기에서 열로 이와 같이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데 인덕터만의 전기회로에서는 우리가 전압을 가하면 전류가 흘러가죠. 이 전류가 흘러가면 어떻게 돼요? 인덕터에서 자 에너지가 여기에 저장이 되죠. 저장되는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W는 2분의 1 Li의 제곱이죠. 인덕턴스의 비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죠. 자 여기에서 전류를 공급하게 되면 자 여기에서 이와 같은 자기 에너지죠. 마그네틱 에너지 형태로 자 여기에서 에너지가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돼요. 밖으로 소비되는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꽉 차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여기서 이 에너지가 이와 같이 방출돼서 다시 이 전원에 다시 이 반환돼서 돌아가죠. 자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저장되었다가 다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자 밖으로 이와 같이 소비되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자 RL 회로인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전압을 가하면 자 전자가 이와 같이 흘러가죠. 전류가 이와 같이 흘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저항기를 통과하는 이 전류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전자의 충돌에 의해서 일부의 에너지는 이와 같이 열로 이와 같이 방출되죠. 히트 열로 이와 같이 방출되고 또 자 이 전류가 여기 흘러가면 어떻게 돼요? 이 인덕터 내부에 어떻게 돼요? 자기 에너지 형태로 이와 같이 저장이 되겠습니다. 저장이 되었다가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또다시 방출하고 또 이와 같은 전류가 여기서 열로 방출되고 자 여기서 저장되고 방출되고 자 이와 같은 과정을 이와 같이 밟아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저항기와 인덕터로 구성되는 이와 같은 전기회로에서 전력은 어떻게 되냐 하면 저항기에서 소비되는 전력 우리가 페이저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작도를 하게 되면 자 여기가 지금 저항기죠. 자 저항기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 저항기에 흘러가는 전류와 전압은 어떻게 돼요? 동상이라고 얘기했죠. 인페이스입니다. 상이 같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인덕터에 흘러가는 전압은 어떻게 되죠? 저항기에 흘러가는 전압에 비해서 자 우리가 기억할 때 C빌로 기억했죠. C빌은 자 인덕터에서는 어떻게 돼요? 전압이 전류보다 어떻게 돼요? 위상이 빠르죠. 자 위상이 빠른 이와 같은 진상 이 전압이죠. 전압이 빠릅니다. 자 인덕터에서는 요 인덕터에서는 저항의 값이 대응되는 게 유도성 리액턴스죠. 유도성 리액턴스 XL. 자, 이 저항 성분과 이 유도성 리액턴스 성분을 합친 벡터가 이거죠. 이게 뭐죠? 임피던스죠. 자, 임피던스는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썼습니까? 임피던스는 저항에다가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저항에다가 리액턴스 성분이죠. 지금 이 코일 같으면 어떻게 돼요? J 오메가 L 되죠? J 오메가 L. 자, 이와 같이 표시를 냈고, 자, 이게 뭐가 돼요? 세타.
각 세타고 이 각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취한 게 이게 파워 팩트죠. 파워 팩트, 역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RL에서는 자, 이와 같이 되는데 전력은 어떻게 돼요? 전력을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자, 이 성분에다가 전부 다 I의 제곱을 우리가 다 적용을 해줍니다. I 제곱. I 제곱을 적용하는 게 뭐죠? 저항기에서 전력은 어떻게 돼요? I 제곱 R이 있죠? I 제곱 R. 그래서 이 저항기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우리가 유효 전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효. 저항기에서 소비되는 전력. 요걸 우리가 유효 전력 P가 뭐냐면 유효 전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소비되는 전력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소비 전력 혹은 평균 전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균 전력. 그래서 이걸 영어로 쓰면 어떻게 되냐 하면 유효 전력, 액티브 파워 혹은 진짜 전력이다 해서 리얼 파워 혹은 트루 참된 파워. 자, 이와 같은 걸 우리가 유효 전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회로에서 많이 사용하는 수동 소자가 이 저항기와 RLC죠. 인덕터, 그 다음에 콘덴서죠. 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자, 이 유효 전력은 저항기에서 소비되는 전력이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되는 전력의 값은 얼마죠? 저항기에서 소비되는 전력의 값은 I 제곱 R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유효 전력은 I 제곱 R이 된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RL 전기회로에서 자, 저항기 R과 인덕터로 구성되는 이와 같은 전기회로에서 전류의 값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전류의 값은 뭐죠? 임피던스분의 공급하는 전압이죠. 임피던스분의 공급하는 전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저항기와 이와 같은 인덕터로 구성되는 이와 같은 전기회로에서 임피던스는 얼마죠? 자, 위상 차이가 있죠. 흘러가는 전류의 위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계산을 했죠. 단순하게 더하면 안 되고 크기는 각각의 저항기의 제곱 더하기 어떻게 돼요? 인덕터에서의 리액턴스의 제곱이죠. 제곱. 이게 지금 뭐죠? 총 임피던스의 크기가 되죠. 이거분의 전압이죠. 이 전기회로에 흘러가는 전류의 값은 이와 같이 주어집니다. 이 값을 여기에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자, 여기에 대입하면 전류 대신에 자, 루트에 저항기의 제곱 더하기 유도선 리액턴스의 제곱의 루트죠. 거기에 전압 V 이거의 제곱이죠. 제곱의 R.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자, 제곱인 경우에 분자의 제곱 V의 제곱 R. 그 다음에 분모인 경우에 제곱을 하면 루트가 없어지죠. 없어지면 R 제곱 더하기 XM 제곱. 자, 이와 같은 걸 우리가 유효 전력이다. 저항기에서 소비되는 전력이다. 뭐 이와 같이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유효 전력은 진짜 전력이다. 유효 전력은 진짜 전력인데 저항기에서 소비되는 전력. 뭐 이와 같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소비 전력입니다. 소비 전력, 평균 전력. 그 다음에 부하에서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
부하는 로드인데 로드 짐이죠. 여러분이 집에 사용하는 뭐 텔레비전, 냉장고 이와 같은 전기가 소비되는 어떤 물품 이걸 우리가 부하라고 합니다. 로드. 부하에서 소비되는 전력. 자, 이런 것이 유효 전력이다. 이와 같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행하는 전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RL 전기 회로에서 유효 전력입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이쪽은 뭐죠? 자, 인덕터에서의 전력. 이걸 우리가 무효 전력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무효. 자, 요거 지울게요. 무효 전력. 무효다. 어떠한 일을 하지 않는 전력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무효 전력은 영어로 쓰면 reactive. 지금 이게 reactance, 유도성 reactance죠. reactive power다. 이와 같이 우리가 표기를 합니다. 무효. 하는 일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돼요? 인덕터에서 자, 이와 같이 전류가 흘러가면 여기에 에너지가 저장되죠. 자기 에너지 형태로 여기에 저장이 되고 저장된 에너지가 다시 어떻게 돼요? 방출되고 저장되고 방출되죠. 밖으로 열로 소비되는 이와 같은 에너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효 전력이다. 그래서 이 R자를 따서 전력은 P죠? P에 R. 자, 이같이 우리가 붙여주게 되겠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돼요? PR 값은 어떻게 되죠? PR 값은 이와 같이 인덕터에서의 전력 I제곱 XL.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쓸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쓰면 어떻게 되죠? 전류I의 값은 어떻게 돼요? 전류I의 값은 전체 임피던스 분의 전압이죠. 자, 쓰면 어떻게 돼요? R 제곱 더하기 XL 제곱의 전압 V 이거의 XL입니다. 자, 제곱을 우리가 전개하면 V의 제곱에 XL 제곱하면 루트가 없어지죠? 자, 이와 같이 주어지는 게 무효 전력이 되겠습니다. 인덕터나 콘덴서에 저장되는 이와 같은 전력입니다. 실제로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부하에서 이용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전력이 되겠습니다. 즉 이와 같은 무효 전력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기는 어떻게 되죠? 전기는 저 발전소에서 파워 플랜트에서 이 발전소에서 전기를 이와 같이 생산하면 이 송전선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전기를 이와 같이 공급해서 집에 있는 냉장고에 이와 같이 전기가 공급되죠. 이와 같은 냉장고, 텔레비전 이와 같은 걸 우리가 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무효 전력은 발전소에서 이 생성된 이 전력이 이 전선에서 소비되는 전력이다. 이와 같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발전소와 이 부하 사이에서 저장되는 이와 같은 에너지다. 이 발전소와 이 부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이와 같이 외부로 소비되지 않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전력이 무효 전력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코일 자체가 뭘 갖고 있어요? 뭐 인덕터와 이 콘덴서의 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에너지가 저장되고 방출되고 왔다 갔다 하는 이와 같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전력을 우리가 무효 전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효 전력.
자, 이 무효 전력의 단위는 뭐냐면 이 무효 전력의 단위가 중요합니다. VAR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VAR. 이걸 소문자로 이와 같이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V는 대문자 AR. 그래서 바. 이거는 뭐냐면 V는 뭐죠? 볼트죠. 볼테이지. A는 뭐죠? 암페어. 전류죠. R은 뭐죠? R은 리액티브가 되겠습니다. 이 첫 글자를 따서 VAR, 바라는 단위가 나오면 이거는 무효 전력이다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유효 전력은 단위가 뭐냐? 저항기에서 소비되는 전력.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부하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단위가 파워입니다. 파워. W입니다. 와트. W라는 단위를 쓰면 어떻게 돼요? 이 전력은 유효한 전력이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무슨 전력이 있냐면 이 유효 전력과 이 무효 전력을 합해준 것, 벡터적으로 합해준 전력, 이걸 우리가 피상 전력이다. 피상 겉보기 전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겉보기 전력은 자 어떻게 쓰냐면 apparent 액센트가 여기 있죠. apparent power. 겉보기 피상 전력이다. 그건 뭐죠?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을 합친 전력. 다시 이야기하면 발전소에서 공급하는 전체 전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상 전력은 A를 써서 PA.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표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PA는 어떻게 돼요? PA는 전류의 제곱 곱하기 임피던스가 되겠습니다. 전류는 뭐죠? 이와 같이 주어지기 때문에 제곱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제곱을 하면 R 제곱에 XL 제곱에 VL 제곱에 G.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피상 전력을 우리가 이와 같이 써줄 수 있게 되겠습니다. 피상 전력은 뭐죠? 쉽게 하면 발전기에서 공급하는 전력, 전체 전력이다. 이와 같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피상 전력은 어떻게 돼요? 벡터적으로 합쳐주면 자, 이게 뭐였습니까? 이게 유효 전력이죠. 유효 전력 P. 저항기에서 소비되는 전력. 그 다음에 이 Y축은 뭐죠? 인덕터에서 저장되는 전력. 무효 전력이죠. PR. 자, 그러면 이게 이 두 벡터를 합친 게 이게 뭐죠? 합친 게 이게 피상 전력입니다. 피상 전력은 그만 어떻게 돼요? 합치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적용하면 자, 이거는 루트에 유효 전력의 제곱 더하기 무효 전력의 제곱이죠. 자, 이것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피상 전력은 유효 전력과 이 무효 전력의 이와 같이 크기의 합입니다. 합이면 자, 이때 이 각이 세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역률, 파워 팩터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역률, 파워 팩터는 이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입니다. 코사인 값. 그래서 이 역률 우리가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자, 여러분이 자 여기가 뭐냐면 P 코사인이니까 이 직각삼각형에서 자, 이 각이 세타면 어떻게 돼요? 코사인은 각을 둘러싸고 있는 각이죠.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요? 빗변이 이게 뭐죠? 피상 전력입니다. apparent power죠. 피상 전력분의 자, 이 성분, 자, 유효 이 전력이죠. 유효 전력, 저항기에서 소비된 전력. 자, 이 값이
되겠습니다. 이 값이 0률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빗변인 이 비상 전력과 유효 전력은 어떻게 돼요? 저희 곱해주면 되죠. 곱해주면 P는 뭐가 됩니까? 유효 전력은 자 비상 전력에다가 어떻게 돼요? 코사인 세타의 값이 되죠. 코사인 세타의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무효 전력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무효 전력. 이 무효 전력은 이 각을 마주보는 변이기 때문에 사인이죠. 사인입니다. 그래서 무효 자 이와 같은 전력은 무효 전력은 자 빗변인 비상 전력에다가 마주보는 변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데 코사인 세타를 우리가 역률 파워 팩터 사인 세타를 뭐라고 하냐면 무효율.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상전력은 전체 전력이다. 발전소에서 공급하는 전체 전력이고 유효 전력은 저항기에서 소비되는 실제 일하는 전력이다. 그 다음 무효 전력은 자 인덕터와 이 콘덴서와 같이 에너지를 저장도 하고 그 다음에 방출도 하는 이 선로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와 같은 실제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전력을 우리가 무효 전력이라 한다는 개념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개념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요. 역률에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역률, 자, 무효 전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무효 전력이 없으면, 자, 전부 다 이 무효 전력이 없으면 이 비상 전력은 어떻게 돼요? 자, 이와 같이 유효 전력과 완전히 같죠? 완전히 같으면 이 역률 값이 1, 역률 값이 1 된다는 것은 무효 전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이 효율 자체가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률 개선한다는 이야기는 될 수 있는 어떻게 돼요? 이와 같은 무효 전력을 없애고 전부 다 이 비상 전력이 저항기에서 소비되는 유효 전력과 같게 만들어 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제에 자 뭐냐면 단상입니다. 단상 100V입니다. 예제 단상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할 텐데 단상이 있고 삼상이 있습니다. 상이 하나죠. 단상 100V. 그 다음에 전력은 800W입니다. 800W. 그 다음에 역률 그만 뭐죠? 코사인 세타죠. 코사인 세타의 값이 얼마냐면 80%. 80%는 자 퍼센트가 100분이죠. 하나, 둘, 100으로 나누어주면 0.8입니다. 코사인 세타 역률 값이 0.8. 자, 이와 같은 전기 회로에서 리액턴스의 값을 계산하시오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리액턴스의 값이 얼마냐? 자, 한번 그림을 그리면 자, 저항기에서 소비되는 전력, 유효 전력.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인덕터에서 전력, 인덕터에서 전력, 이게 무효 전력. 이 두 가지를 벡터적으로 합한 게 비상 전력이죠. 자, 요 것이 세타, 위상 차이죠. 위상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뭡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는 리액턴스의 값을 계산하시오. 리액턴스의 값은 여기죠. 무효 전력에서 자, 전류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전류의 제곱의 전력은 그 다음에 리액턴스의 자, 요 같은 곱이 되죠. 자,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유효 전력에서는 I 제곱의 저항 R 값이 되죠. 자,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전압 곱하기 전류죠.
이때 전압과 전류의 값은 실효값입니다. Effective value. 앞에서 우리 계산했죠? 실효값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줄 때,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XL 값, 리액턴스의 값을 계산하죠. 이게 저항이죠. 저항 옴. 자, 이 값이 얼마인지 하는 걸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값은 어떻게 돼요? 전류를 우리가 계산해야 되고, 그 다음 뭐죠? 이 무효 전력, 리액티브 파워를 우리가 계산하면, 자, 여기서, 자, XL은 어떻게 돼요? I 제곱분의 무효 전력.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계산해 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첫 번째 리액티브 파워, 무효 전력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여기서 제일 좋은 힌트가 뭐냐면 와트입니다. 단위가 와트예요. 자, 단위가 와트라는 것은 뭐죠? 유효 전력의 단위죠. 유효 전력의 단위는 와트. 자, 그 다음에 무효 전력의 단위는 뭐였습니까? 바였죠. 바. 볼트, 암페어, 리액티브. 그 다음에 피상 전력의 단위는 뭐냐면 전압 곱하기 전류, VA입니다. 전압 곱하기 암페어, 전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와 같은 전력에서 문제에서 단위가 와트면 무슨 전력입니까? 유효 전력입니다. 저항기에서 소비된 전력, 실질적으로 일한 전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값은 뭐냐면 P가 얼마? 유효 전력의 값이 800W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무효 전력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 이걸 계산해야죠.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피상 전력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주어진 정보가 있습니다. 뭐죠? 코사인 세타 역률 값이 0.8입니다. 이 값이 0.8이라는 이야기는 뭐죠? 자, 이 빗변이 10이면 어떻게 돼요?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자, 이 변이죠. 이게 8 되죠. 8, 10. 자, 직각삼각형에서 어떻게 됩니까? 3대 4대 5죠. 3대 4대 5. 루트의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루트 25. 25는 5죠. 그 다음에 이건 곱하기 2를 하면 얼마가 돼? 전부 다 곱하기 2를 하면 6대 8대 10이죠. 6대 8대 10. 자, 이게 8이면 이게 얼마? 6대 8대 10이죠. 빗변이 16입니다. 자, 이와 같은 정보를 우리가 얻기 때문에 자, 이 값에 대한 사인 세타가 얼마죠? 사인 세타의 값은 어떻게 돼요? 빗변분의 자, 이거 10분의 6이면 얼마가 되죠? 0.66이죠. 자, 이와 같은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피상 전력을 우리가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피상 전력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뭐죠? 유효 전력이죠. P는 뭐죠? 빗변 PA 곱하기 각을 둘러싸는 코사인 세타죠. 코사인 세타. 자, 여기서 피상 전력은 뭐죠? 코사인 세타분의 P죠.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의 값이 역률 값이 0.8. 자, 그 다음에 유효 전력의 값이 800W죠. 800. 자, 10을 곱해주면 8분의 8000이죠. 약분하면 1000이죠. 이게 뭐죠? 피상 전력입니다. 피상 전력의 단위는 볼트, 암페어입니다. 1000입니다. 자, 이 피상 전력의 값을 계산했으면 그 다음에 자, 이 무효 전력은 어떻게 됩니까? 무효 전력은 피상 전력의 사인이죠. 마주보는 변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좀 복잡한데 적으면 무효 전력은 빗변 피상 전력 곱하기 사인 세타죠. 사인 세타입니다. 자, 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요? 사인 세타는 지금 계산해 있죠. 10분의 6, 0.6입니다. PA 값이 얼마죠? PA 값이 1000 곱하기 0.6. 자, 0.6 하면 어떻게 돼요? 600이죠? 자, 무효 전력의 값이 600입니다. 600 단위가 뭐죠? 바.
600바입니다. 그래서 요 식에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600. 자, 600바가 되고, 그 다음에 전류의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전류의 값은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자, 그 피상 전력은 어떻게 돼요? 피상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죠. 전압 곱하기 전류이기 때문에 전류는 어떻게 돼요? 전류는 전압분의 피상 전력. 지금 전압이 얼마죠? 단상 100V죠. 100V. 100분의 자, 피상 전력은 얼마? 1000이죠? 계산하면 10이죠. 전류는 10A입니다. 10A 여기 대입하면 되죠. 10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10의 제곱이 되면 어떻게 되죠? 100분의 600. 약분하면 6 단위가 뭐죠? 리액턴스의 단위가 옴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리액턴스의 값은 6옴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한 문제 더 보면요. 자, 임피던스가 16. 자, 임피던스. 자, G가 16 더하기 J의 12ohm입니다. 자, 임피던스가 어떻게 주어진다고 했습니까? 앞에서. 자, 이 앞에 있는 게 저항이고, 자, 이게 플러스니까 이게 뭐죠? 유도선 리액턴스죠? J 오메가 L. 맞습니까? 자, 임피던스의 값이 이와 같이 주어지고, 전압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 26 더하기 J의 40V입니다. 임피던스와 전압이 이와 같이 인가가 될 때, 유효 전력은 뭐죠? P죠. P라고 우리가 썼습니다. 유효 전력의 단위가 와트죠. 이 값은 얼마가 되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게 뭐죠? 일단은 우리가 유효 전력을 지금 계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전압이 주어졌고, 자, 임피던스가 주어졌으면 우리가 여기서 전류의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전류의 값은 어떻게 되죠? 전류의 값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전류는 어떻게 돼요? 전류 I는 임피던스분의 전압이죠. V 꼴 IG죠. 여기서는.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임피던스가 16 더하기 J의 12. 전압이 26 더하기 J의 40이죠. 자, 이와 같이 주어졌으면, 자, 이 값을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분모에 이와 같이 허수가 있으면 이 허수를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복수 공행을 취하죠. 이게 플러스 J면 마이너스 J죠. 16 마이너스 J의 12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우리가 곱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곱해주면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B, A 마이너스 B죠. 그러면 A의 제곱이죠. A의 제곱, 16의 제곱 더하기, 자, 여기 보세요. J는 J의 제곱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는 뭐죠? 플러스죠. 12의 제곱이죠. 자, 분모가 이와 같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자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분자는 이 식을 연결해야죠. 26 곱하기 16. 26 곱하기 16. 자, 실수부부터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그냥 뭐 계산하죠. 뭐. 자, 실수부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자, J 곱하기 J의 40 곱하기 마이너스 J의 12죠. 자, 되겠어요? J의 40, 자, 더하기 J의 40 곱하기 마이너스 J의 12. 자, 그 다음에 이거와 이거 26 곱하기
더하기 26 곱하기 마이너스 J의 12죠? 12. 자, 그 다음에 이거 곱하기 이거죠? J의 40 곱하기 16. J의 40 곱하기 16. 자, 이것이 되면 우리가 실수와 홀수분으로 우리가 나누어 줘야 되겠습니다. 16의 제곱은 196이죠? 12의 제곱은 144. 하면 얼마가 됩니까? 340입니까?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었네요. 16의 제곱은 얼마예요? 16 곱하기 16? 96. 256이네요.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6의 제곱은 256. 12의 제곱은 144죠? 이거는 144입니다. 0, 0, 3, 400. 400입니다. 분모가 400. 뭐 계산기 치면 되죠. 그 다음에 16 곱하기 26. 26 곱하기 16은 얼마죠? 6, 2, 36. 15. 416입니까? 416. 416이고, 자, 그 다음에 40 곱하기 12는 얼마죠? 마이너스 JJ는 J의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죠? 플러스에 12 곱하기 40은 얼마예요? 480입니까? 480. 480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J에, 자, 26 곱하기 12는 얼마죠? 312입니까? J의 312. 그 다음에 40 곱하기 16은 640. 플러스 J의 640. 자, 이것이 되면, 자, 어떻게 돼요? 400분의 896입니까? 896이죠. 400분의 896. 플러스 J에 640에서 312를 빼주면 328. 328이죠.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두 개 항으로 나누어 주면 어떻게 돼? 400분의 896. 계산기 치면 됩니다. 2.24 더하기, 자, 400분의 328. J에 0.82입니다. 0.82. 이게 뭐죠? 계산한 게 지금 전류죠. 전류의 단위가 암페어가 되겠습니다. 암페어.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임피던스와 전압을 사용해서 전류의 값을 우리가 계산했습니다. 자, 전류의 값을 우리가 계산했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뭐죠? 유효 전력을 우리가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유효 전력을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피상 전력은 어떻게 구성이 된다고요? 피상 전력은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의 합입니다. 나중에 이야기할 텐데 이와 같은 비상 전력을 우리가 복소 전력이라 이야기합니다. 복소 전력, 이걸 우리가 비상 전력인데 복소수로 우리가 표기를 하면 실수가 뭐냐면 P 더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JQ 같으면 이 실수가 유효 전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 허수가 이게 무효 전력입니다. 무효 전력이고, 여기 플러스 JQ는 이거는 진상입니다. 상이 뭐 앞서는 용량성 성분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는 뭐죠? 지상이죠. 지상. 뒤처지는 유도성, 이와 같은 전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자, 유효 전력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 이 피상 전력을 계산해야 됩니다. 피상 전력은 아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기억나세요? 피상 전력은 아까 우리가 저항기에서 소비되는 전력, 유효 전력, 그 다음에
자, 인덕터에서 전력, 무효 전력 이 두 가지를 합친 거죠. 이게 비상전력이죠. 비상전력 PA. PA는 어떻게 돼요? 전류 곱하기 뭐죠? 전압이었죠. 전류 곱하기 전압입니다. 이 전류 곱하기 전압입니다. 자, 전류 곱하기 전압을 계산해 보면, 자, 비상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입니다. 전압은 어떻게 돼요? 26 더하기 제2의 40입니다. 그 다음에 전류는 어떻게 돼요? 전류는 2.24 더하기 제2의 0.82. 자, 이게 항이 두 개면 4개 항이 나오죠. 그래서 계산하면 자, 실수부터 계산하면 실수부 26 곱하기 2.24 실수부입니다. 요거 정리했습니다. 또 j 곱하기 j가 뭐죠? j의 제곱 마이너스죠.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이 뭐죠? 40 곱하기 0.82 이게 실수부입니다. 실수부 더하기 허수부 j 갈로 묶으면 자 이거 곱하기 이거죠? j 갈로밖에 나오고 26 곱하기 0.82 자, 그 다음에 이거 전개죠. 이거 J40, J가 밖에 나오고 40 곱하기 2.24 더하기죠. 40 곱하기 2.24 자, 이거는 뭐 계산기 치면 되겠죠. 계산기 치면 이 값이 실수부의 값이 얼마나 하면 25.44입니다. 25.44 플러스 J에 자, 이 값이 얼마나 계산기를 치면 됩니다. 110.52 자, 이와 같이 비상전력은 어떻게 돼요? 실수부인 유효전력과 허수부인 뭐죠? 무효전력으로 이와 같이 구성되기 때문에 자, 문제에서 유효전력의 값이 얼마냐 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25.44 단위가 뭡니까? 단위 유효전력의 단위는 와트죠. 와트. 그래서 답은 25.44 와트가 된다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비상전력, 즉 독소전력은 실수부에 있는 유효전력과 허수부에 있는 무효전력으로 구성된다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